불면증이 정신건강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드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남준입니다. 요즘 깊게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잠을 자도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쉽게 잠을 잘 때 불편감을 느끼거나 잠을 자고 나서도 주간 졸음, 그다음 피로감 등의 주간 증상이 있을 때 수면 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면증은 여러 수면 장애에서도 가장 유변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즉,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인데요. 대략 인구의 3분의 1의 성인이 불면증을 경험합니다. 불면증은 일시적 혹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일시적 혹은 급성 불면증은 보통 수일에서 수주가량 증상이 지속되고 생활사나 혹은 수면 일정, 수면 환경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불면증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해결되어도 만성화가 되는 경향이 많아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략 50% 정도는 되겠습니다. 보통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자신의 잠에 있어서나 낮 동안에 불편한 점이 없다면 기준 수면 시간에 비해 조금 적거나 많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6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많은 연구에서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주간 졸음이나 피로감, 집중력 저하나 기분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잠을 자는 동안의 불편감도 있지만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서 낮 동안에도 불편감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즉,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주간의 피로감, 기력 저하, 집중력 저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기면증의 경우에는 야간에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과도한 졸음 혹은 웃음이나 농담과 같은 감정에 유발되는 양측 근긴장이 소실되는 탄력 발작, 그리고 자면서 가위 눌림, 저희가 수면 마비라고 하는 증상이라든지 잠을 자거나 혹은 잠에서 깰 때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이 수면 박탈, 즉 잠을 자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윤리적인 문제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1964년 미국의 17세 고등학생의 기록이 11일 1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착각을 하게 되고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되고 6일째부터는 근육에 일시적인 마비가 오고 단기 기억 상실이 나타났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잊어버린 일이 많았고 환각을 자주 경험하게 됐고 결국 12일째 쓰러지게 됐습니다. 즉, 수면은 정신건강의 촉도이며 불면증이 정신건강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장애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의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의학적인 질병의 원인이자 위험 요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면증은 여러 정신의학적 질병의 경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발을 촉진하여 자신의 삶의 질이라든지 일상생활의 수행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수면장애가 나타나면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세한 면담입니다.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우울증의 유무,
등의 정신과적인 평가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앓고 있는 동반 질환이 어떤 건지 혹은 어떤 약물을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 설문지 등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들을 조금 객관화합니다. 또한 기저에 본인 신체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나 심전도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정 수면 장애는 수면다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면다운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중에 뇌파, 안구 운동, 근전도나 심전도, 그리고 코골이, 호흡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만성 불면증, 코골이, 과도한 주간 졸음, 수면 중 이상 행동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면증이라든지 과다 수면 장애 등이 의심될 때는 수면 다원 검사에 이어서 낮에 하는 수면 잠복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수면장애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약물치료인데요. 저희는 약물치료보다는 불면증의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인지행동치료와 수면위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치료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치료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요. 약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생소하실 텐데요. 인지적 및 생리적 각성 수준을 낮추고 비적응적인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즉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면과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에는 특히 수면 위생 교육이라든지 시간을 조절하는 자극조절법, 수면 제한, 이완 훈련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이외에도 수면 무호흡증은 양압기를 착용하여 수면 중 뇌 저산소증을 줄이게 되고 숨을 잘 쉬게 되면서 수면 분절이 일어나는 걸 줄여들어 수면 유지를 돕게 합니다. 또한 기면증이라든지 렘 수면 행동 장애, 하지 불안증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합니다. 증상이 1개월 이내로 지속되는 급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대략 3개월 정도면 약물을 끊고 좀 더 만족스러운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